10월 4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몇 달 동안 천문학자들은 사미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성간 천체를 추적해왔다. 태양계 밖에서 오니 신비로운 방문자는 화성과 최근접 접근을 앞두고 있었다. 현대 천문학 사상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였다. 주요 우주기관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나사의 화성 궤도 탐사선은 방향을 조정했고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기록을 시작했으며 지구의 망원경들도 동시에 같은 하늘을 향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의 홍수를 예상했다. 태양계 형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원시적인 방문자를 연구할 천사의 난풍의 기회였다. 그런데 예고 없이 모든 것이 어둠에 빠졌다. 3위 아틀라스가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나사의 서버가 다운되었다. 공식 웹사이트 페이지는 사라지고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처음에는 설명이 무해해 보였다. 대중의 접속 과다로 시스템이 과부하된 것. 수백만 명이 주목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몇 분 안에 유럽 우주국 ESA의 데이터 포털도 중단되었고 몇 시간 후 중국 국가항천국 CNSA의 원격 측정 업데이트도 갑자기 끊겼다. 서로 경쟁하는 세 기관이 동시에 침묵에 빠진 것이다. 이로부터 우주 관측 사상 가장 기이한 에피소드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가 함께 나눌 발견의 향연이 되어야 할 순간은 며칠 동안 이어진 연쇄적 통신 두절로 변했다. 이미지도 측정값도 브리핑도 없었다. 투명성과 공개성을 익숙하게 여기던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는 갑작스러운 침묵을 마주했다. 진정한 정보는 결국 공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 나왔다.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등장했다. 익명의 누군가가 마이너 천문학 포럼을 통해 공유한 것이다. 파일은 퍼서비어런스 풀의 우측 항법 카메라 릴레이 백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적되었다. 메타데이터는 그 진위를 입증했다. 화성 현지 시각 10월 4일 21시 33분. 바로 각종 네트워크가 다운된 그 순간이었다. 사진은 처음 보기에 평범해 보였다. 창백한 별빛 아래 화성의 수평선. 그러나 수평선 위에는 오해의 여지없는 무엇인가가 떠 있었다. 그것은 혜성이 아니었고 빛의 흔적도 먼지 기둥도 아닌 구조물이었다. 대칭적이고 금속 질감의 경계가 분명한. 전 세계의 분석가들이 이 사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반사 테스트 결과 이 물체는 얼음이나 암석이 아닌 연마된 금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카메라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축척을 계산한 결과 길이 약 46km, 직경 약 12km의 거대한 실린더가 화성 상공에 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표면에는 흠집 하나 없이 충돌구도, 균열도, 불규칙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거대한 천연천체라면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 가득해야 함에도 이 물체는 깨끗하고 매끈하며 틈새 없이 마치 인공품 같았다. 회의론자들은 모션 블러어를 주장하며 카메라의 장노출로 인한 착시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무너졌다. 퍼서비어런스 호의 내비게이션 카메라는 정밀하게 보정되었으며 노출 설정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아무리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라도 점진적인 밝기 변화와 흐릿해지는 잔상이 남아야 하는데 이 사진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 가장자리부터 끝까지 밝기가 완벽히 균일했고 왜곡이나 감소의 현상이 일절 없었다. 빛의 번짐이 아닌 실체였다. 더욱 반박하기 어려운 것은 기하학적 완벽성이었다. 자연계는 원통을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 소행성은 대부분 불규칙하고 해성핵은 제멋대로이며 위성은 중력에 의해 구형에 가깝게 변형된다. 그러나 이 물체는 형상이 엄격하게 규칙적이었다. 직선은 칼날 같았고 곡률은 일정했으며 반사율도 균일했다. 이미지 자체가 모든 자연적 기원 모델을 부정하는 증거였다. 과학자들이 초기 데이터를 재검토하자 이상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3위 아틀라스는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비정상적이었다. 밝기가 전혀 요동치지 않았고 자전은 거의 없었으며 약 67km의 속도로 거의 직선 궤적을 따라 행성 공전 방향과 역행하며 이동했다.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는 듯했다.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아비로브 A.B. 로앱는 화성과의 상대적 거리를 바탕으로 반사율을 재계산했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이 물체의 반사율은 알려진 모든 소행성이나 해성을 능가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열적 행동이었다. 태양광을 받아도 온도가 상승하지 않았다. 알려진 모든 해성은 항성에 가까워지면 가열되며 가스를 방출하고 꼬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3위 아틀라스의 열적 특성은 일정했고 마치 능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 같았다. 이는 가능성을 두 가지로 좁혔고
둘 모두 불편한 결론이었다. 3위 아틀라스는 태양 복사를 거의 모두 반사하는 알려지지 않은 초고반사 재질로 이루어졌거나 내부 메커니즘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자는 이상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범위였고 후자는 혁명적이었다. 만약 내부 온도 조절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 물체는 작동 중인 것이었다. 암석이 아닌 기계였다. 그리고 생존 문제가 제기되었다. 속도와 궤적으로 추정하면 3위 아틀라스는 이미 수천만 년 혹은 그 이상을 성간 공간에서 비행해 왔을 것이다. 그 속도로는 알려진 어떤 구조물도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없다. 우주는 진공이 아니며 방사선과 자기폭풍, 치명적인 속도로 날아가는 미립자로 가득하다. 미세한 먼지조차도 상대 속도 60km로 세서는 대상을 기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체는 손상 흔적이 전혀 없었다. 충돌 크레이터도 침식도 풍화 흔적도 없었다. 표면은 마치 갓 태어났거나 막 제작된 것처럼 완벽했다. 이로써 재질과 설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 원통형인가? 해성의 불규칙한 형태나 중력이 선호하는 구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물리학과 공학에서 원통은 이상적인 형태다. 응력 분포가 균일하고 변형에 강하며 고압에서도 안정적이다. 회전 시에는 인공 중력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최대 장점은 역학이 아닌 전자기학에 있다. 속이 빈 원통은 소위 공진 공동 레소넌트 캐비티마우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는 전자파를 포획하고 증폭하는 공간이다. 입자 가속기, 레이더, 통신 시스템이 모두 이 원리를 활용한다. 복사선은 공동 내에서 낮은 손실로 반사되며 신호를 변조해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다. 달리 말해 3위 에이틀라스의 형태는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 화성 궤도 레이더 데이터를 재분석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해당 물체에서 반사된 신호는 1.42GHz, 대역에서 미세한 진동을 보였는데 이는 정확히 수소 원자 스펙트럼선의 주파수다. 이는 무작위 노이즈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의 자연 방출 주파수다. 수십 년 동안 세티 과학자들은 어떤 지적 문명이든 이 주파수를 선택해 의사소통할 것이라 여겨왔다. 우주 어느 곳에서든 인식할 수 있는 자연 상수이기 때문이다. 3위 에이틀라스가 바로 이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듯한 모습은 경악스러운 발견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함의는 명확하다. 이 물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자기 재료로 구성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수소선 주파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성간 통신을 위한 송수신 겸용 탐사기 메신저일 것이다. 3위 에이틀라스는 비정상적인 주파수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능동 시스템처럼 행동했다. 제어된 온도, 손상 없는 외관, 완벽한 대칭성은 모두 동작 중임을 시사하며 얼어붙은 유물이 아님을 암시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가 수복 분자 격자로 구성되어 방사선과 미소 유성체 손상을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플라즈마 쉬스 전자기 막으로 둘러싸여 입자가 접촉하기 전에 기화시킬 수 있다고 추측했다. 어느 메커니즘이든 수백만 년 동안 수많은 미소 충돌 속에서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데이터를 더 많이 확인할수록 자연 현상이라는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다. 모든 물리적 테스트, 모든 광도 곡선, 모든 반사 측정은 결국 동일한 결론을 가리켰다. 3위 에이틀라스는 영구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다. 그 대칭성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었다. 그 침묵은 의사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물리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일 수 있다. 결국 우주는 종종 언어보다 먼저 물리학으로 말을 건넨다. 이제 대중과의 통신 단절이 가지는 의미도 달라졌다. 나사, ESA, 중국이 유출된 사진이 암시하는 상황을 실제로 관측했다면 침묵은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아직 작동 중일 수 있는 공학적 구조물과 마주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계의 틀을 흔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까지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명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구조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각 기관들은 외계 기술의 증거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한 상태일 것이다. 통신 중단이 해제된 후 공식 발표가 재개되었다. 나사 시스템 복구, ESA의 화성 원격 측정 업데이트, 중국 우주 포털 재가동. 그러나 세 기관은 3위 아틀라스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브리핑과 임무일지에서 이 사건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측정을 정교화했고 독립연구자들은 원시 데이터를 재처리했으며 모든 반복 작업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원통형,
금속, 매끈함, 전례 없는 물체였다. 주일이 지나고 월이 지나도 3이 에이틀라는 묵묵한 여정을 계속했다. 화성을 스쳐 지난 후 이 물체는 목성 궤도를 가로질러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망원경들은 필사적으로 추적을 시도했지만 이 물체는 흔들림 없는 정확도로 궤적을 유지했다. 잔해도 먼지도 쇠퇴의 흔적도 없이 2026년 초가 되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성간 공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중에게는 이 수수께끼가 점차 희미해졌다. 뉴스사이클은 다른 주제로 전환되었고 공식 설명은 이 모든 것을 데이터 중단과 해성 접근의 우연한 일치로 치부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를 직접 목격한 이들에게는 의문이 남았다. 왜 한 성간, 천체가 지성을 가진 듯 행동했을까? 엔트로피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이렇게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존재가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보수적인 해석에 따르면 3위 아틀란은 비범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상 현상이다. 알려지지 않은 조건에서 형성된 성간 파편으로 그 거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데이터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더 급진적인 관점은 3위 에이틀락과 기술 산물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탄생 이전부터 임무를 수행해온 인공 천체, 아마도 항성계 진화를 관측하는 탐사기일 수 있으며 공명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물리적 언어를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끈다. 만약 탐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만약 관측은 항상 상호적인 것이었다면? 만약 3위 아틀라스가 기계라면 그것은 이미 수백만 년을 넘어 완벽하게 작동하며 은하의 자기력 비계를 따라 전통적인 엔진과 연료 소모전 없이 자유롭게 항해해 왔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입을 열 필요조차 없을 텐데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장수는 곧 전원이고 지속은 곧 신호다. 지금까지 유출된 그 사진에 대해 어떤 공식 기관도 확인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다. 공식 기록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자들과 엔지니어, 이론가들 사이에서 3위 아틀라스는 속삭임의 참조점이 되었다. 과학과 상상력을 동시에 도전하는 수수께끼로.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주는 인간의 문법에 따라 움직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어떤 현상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초자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자연에 대한 이해 경계를 넘어선 너무나 진보했기 때문일 수 있다. 3위 아틀라스가 단지 해성에 불과하다면 이 동시적 통신 두절은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각 기관들의 침묵이 유일하게 책임 있는 행동일 수 있다. 현재 이 천체는 이미 멀어져 궤적은 그것을 다시 허공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 짧은 현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질문 하나를 남겼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아마도 기관들의 침묵은 은폐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 기울이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우주를 가로지르며 진행되어 온 그 소리를 기다리며